교육감님, 방과 후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의 계획 입안부터 현재 진행까지 사항을 보면은 화면 일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시는 그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이와 같이 일련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늦게 공론화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청와대 청원과 감사 청구 등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최초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시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정책을 애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저는 2014년 제가 처음 교육감이 될 때부터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선생님들이 교육 행정 쪽에 지나치게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제로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오롯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지난 6년 동안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일 자체를 없애기 위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어떤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어. 학교에 지금까지 배치되어 있는 교무행정,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을 돕는 직원이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 명 늘려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일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6년 동안, 7년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그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국 17개 시도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환 절차를 다 거쳤고,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도 2018년에 2,5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그렇게 해서 전환을 했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서면 질문을 통해서는 오랫동안의 어떤 연구와 또 논의에 대한 결과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 결과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부분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은 우리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좋은 제도고 좋은 방안이었지만은 공정성을 갈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최초로 이 사업 예산을 심의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이때 의회에 어떤 사안으로 사전에 보고와 또 협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토론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연수 계획을 챙기고 하는 그런 과정은 내부적으로 쭉 추진을 해왔고, 이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편성을 하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난히 예산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 의원이 교육감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 처음에 올릴 때 예산 항목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방과 후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촉직인 자원봉사자 348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안으로 변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아마 인지가 안 됐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규직 교육 공무원을 전환시키는 이런 이제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과정에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아니고 공무직으로의 수정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누구나에 대한 행정성 문제도 또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직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이 이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회 제공의 박탈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제기되었고요.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비판 어떤 그 반대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 취업 공무직 전화 선발 입시를 한번 했죠. 선발을 해서 한 40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매년 공무직을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는 우리가 13,000명 가량의 비정규직을 공무직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일정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려는 그런 이른바 비정규직의 어떤 그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전환해 주는 노력과 또 신규로 공무직을 일정 비율을 채용하려 하는 노력이 저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처음에 그런 이제 교육감님께서 그 취지와 달리 이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확한 인지는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2번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분노하던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뒤에 제가 좀 따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애초 공무직 전환 대상인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5명 중 1명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도 제대로 못했으니 방과 후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3년 이하 근무자가 47% 정도 되고요.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 또 10월 16일 입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였다면 한 2달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자료 3 떼어주세요. 이 문제를 청와대에 이제 청원인이 호소를 했습니다. 자료 4번 화면을 보면요. 노조의 힘이 센 비정규직만을 찾아서 근무하면서 전환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말씀도 했고요. 또 점집에 가서 날짜만 받아서 근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가요? 라고도 묻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공개 채용을 벗어나서 진행하다 보니 과정의 공평성이나 또 공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취준생들이 느끼는 의미도 그렇게 아마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가 가장 우리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던 것은 제2의 인천국제공항 이제 그 비정규직 전환 문제처럼 제2의 인국공 사태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 경남도가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그 자원봉사자 전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저희들도 충분히 어떤 비판은 공감을 합니다만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경우든 한 달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오히려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일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애초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일정 숫자를 이미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고 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그것이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다시 뒤에 좀 반론을 좀 제기를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이제 이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또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이 자원봉사자들이 정규직 이제 정무직으로 쪽에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 없이 그 과일을 또 따먹으려고 한다라고 또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 행정의 또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최소한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본의원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방과후 수업은 이제 학교 개념으로 학원 개념으로 돌봄과 교육을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도 많고 또 과정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초중교고의 99.1%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53.1%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매뉴얼상에 보면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만은 수업 계획안 작성부터 강사 채용 관리, 학생 출결 확인, 학부모 문자 전송, 각종 요구사항 담당, 강사료와 수강료, 관리비 수납,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과 강사 만족도 조사까지 관리 항목이 무려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이것을 한 분이 맡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의 분량이나 이런 것이 과연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일인가 할 정도의 의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근로 일주일에 15시간으로 저 일을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보충수업, 옛날에 보충수업을 방과후 학교라고 이름은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만, 초등의 경우에 방과후 학교가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한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저 방과후 학교 업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봉사자들이 사실상 이제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3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의 문제를 좀 질타하고 싶은 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을 처음에 이제 채용하고 할 때 이제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화면 7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매뉴얼에 보면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지급하고는 또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임금이 아니라 봉사다, 채용이 아니라 위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위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빨간 글씨로
또 강제고까지 또 해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방과 운영의 그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피하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했고요. 또 자원봉사자로 근로계약서 대신에 위촉을 했던 이런 사실 꼼수를 부린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2012년도에 그 정부에서 사업이 끊겼으니까 거의 지금 한 9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방과 후 이 교육 문제가 인근 부산을 제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화면 8 좀 떼어주십시오. 부산시 교육청은 경남과는 좀 다른 길을 좀 걸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4년 436명 전원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그 교육감님께서 2014년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7년 동안에 걸쳐서 한 해 30명에서 40명씩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다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오까지도 생기게 된 겁니다. 화면 8과 9를 올려주십시오. 부산시 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행보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강구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환을 시도했는지 교육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5개 시도의 경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실상 방과 후 학교는 2003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학교가 사교육의 일정 부분을 맡아주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취지가 워낙 좋다가 보니까 학교도 힘들지만 그 사업을 받아 안았지만 이게 해가 누적이 되고 하면서 11년에 저렇게 되고 13년에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가 이 사업을 안기는 않았지만 초등학교의 부담도 들어주고 이 사업의 성과도 품질도 향상시키고 해야 될 그 책임을 교육감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은 저렇게 해서 좀 일찍 전환을 했고 우리는 이 부분이 전환의 시기가 좀 늦었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작년부터 계획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사실상 작년에 갑작스럽게 저는 이 대두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갑작스럽게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공론화를 한 것,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작년 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전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충분히 제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예. 이제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정에서 또한 이분들의 채용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10 좀 봐주십시오. 본연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애초 공무직 전환 자원봉사자 348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령대로 50에서 60세 59명과 60세 이상 6명, 65명입니다. 또 밑에 연령도 계시고요. 그리고 근무연수 1년 미만이 61명으로 심지어는 전환 시점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안 된 분은 저는 없다고 그때 당시에 걸로 알고 그 10월 달 그 기준 했을 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1년 미만과 5, 60대 자원봉사자가 공무직 전환 직원이 되었을 때, 아까 그 교육감님께서는 공무 수행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좀 사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예. 역량이라는 것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역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대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역량이 안 부분에 되는 대해서 사람도 있고.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역량이나 또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저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년 미만과 50대, 60대 봉사자 중에는 업무 이해도와 숙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오랜 시간에 교육을 사실상 해가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볼멘 소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령층 우리 봉사자들 분께서는 사실상 이 업무가 또 컴퓨터와 같이 이렇게 일을 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또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또 되돌아가면은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또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들은 숙련되고 준비된 이런 부분들을 또 경남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많은 또 그 공무직 그 직원들을 뽑았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실 채용을 해버리니까 우리의 또 위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억울함을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물론 교육감님의 아까 말씀 중에서 공개 채용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네. 이 부분 때문에 기존의 공개 채용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개 채용은 계획대로 하시는 뭐 거고. 300명에서 500명 네. 정도의 인원을 우리가 매년 공개 채용을 해오고 이것은 한 번 있는 경우지. 근데 매년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번 있는 경우가 지금 이제 이분들이 근무 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그럼 4시간, 5시간, 6시간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직종에. 방과후 자원봉사자들은 방과후 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직종에 3시간 외에 5시간이나 6시간 안 그러면 4시간을 근무한다든지 이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과후 돌봄 전담사들의 경우에는 4시간 반도 있고 6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나머지 교원 대체 직종들은 물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더 있을 수는 있고요. 제가 좀 이게 뭐 조금 이게 방향에서 뻗나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방과후 그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도 아니 우리들도 실제로 우리가 역할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 본인들을 보조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아니었느냐. 또 이런 생각에서 우리들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면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모든 이제 사회적 문제에서 자꾸 이게 이제 대두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무직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사나 학교의 기간제 교사나 이런 교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가르치는 직종하고는 저희들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대체 직종은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 강사들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숫자는 너무너무 많아지고 뭐 힘들어져서 사회각 분야에서 이제 비판이 일어나면서부터 전환심의위를 꾸렸습니다. 근데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렸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판을 하려고 드는 분들은 혹시 그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 건 아십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하루 했습니다. 예. 예. 몇 번 개최하셨나요? 예?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요. 예.
그렇게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비판의 의미를 저희들이 새겨서 향후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어떤 그 참고로 활용하기는 하겠습단만 이미 이 문제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절차가 3단계고 그 3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는 진행이 되고 학교에 배치가 됐고 3단계 절차 이제 신규 임용하는 절차가 130여 명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배치가 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감이 교원단체에서 이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환심의위원회 경우 구성인원 11명 중에서 사실상 이제 이 특채라고 보는 거죠. 이제 특채에 대한 강행을 하는 교육청 인사 2분, 이거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그 민노총 및 노동계 인사 3명, 그다음에 노사 전문가 3명 등으로 8명 이상이 이것은 특채에 대한 과정을 무조건 추진할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생각할 때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이 의원님, 공정성이나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기에 우리 국장이 2명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11명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노사관계 전문가고 정부기관의 위원이고, 물론 민주노총에서 한 분 계신 것은 뭐 밖에서 비판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는 뭐 교육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나머지 분들의 위원 구성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날 의결이 될 때 2분이 반대하고 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2분도 우리가 냈던 그 제 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전환을 통해서 공무직으로 고용을 하라라고 하는 수정안에 2분이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우리 교육청이 제안했던 안에 동의를 해주시면서 2차 선발에서 탈락 비율을 40% 정도는 탈락을 시켜라라고 하는 그 권고는 저희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40%를 탈락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주신 거고요. 그만큼 저 위원 구성을 두고 뭐지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 비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감께서 이번에 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이나 또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요. 또 처음부터 우리 경남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 채용을 좀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또 처음부터 공론화해서 많은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면은 우리 학교 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우리 방과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노동성과 또 이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감에서 생각하셨던 그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부분 뭐 저희들은 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지난해 12월 국회에 지금 발의 중인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에 관한 초등학교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사실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무직이
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대로 갈 수 없겠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또 냈던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법령으로 이 문제가 규정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시기에 왔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예, 이 문제는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